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장의사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570억 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 중이지만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장의동 62-1 1원 장의 4구역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장의 4구역은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에 따르면 올 초 시공사 측으로부터 574억 원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담은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조합과 시공사는 6개월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는 좁히질 못했습니다. 결국 시공사 측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이달까지 공사비 증액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는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는 것입니다. 7월 29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조합하고 협상 회의 안 하겠다. 소송으로 가든 이제 공문으로만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통보를 해오고, 장의 4구역에 예정된 준공 시기는 내년 3월이며 입주는 4월입니다. 조합은 입주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당장 9월부터 공사 중단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현장이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3월 준공하고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현장인데,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도 계속 고민이에요. 시공사는 착공 이후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자재값이 인상했고 인건비도 상승했다며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말한 대로 조합이 공사비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을 전달한 상황. 조합은 추가 공사비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시공사 측 본사 항의 방문과 서울시의 재개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서대문구가 20년 넘게 유지하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 방식을 변경합니다. 가점제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감점제도 포함시키겠다는 건데 구는 미배정 주민들에게도 고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방편이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면수는 모두 5,500면, 배정 대기자는 1,000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는 20년 넘게 유지해오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배정 방식을 올해 12월 1일부터 변경합니다. 가점제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감점제를 도입시킨 것, 소수의 주민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차장 매매, 임의 양도, 사유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미배정 주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방편이라 구는 설명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공공재인데 이걸 그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고르게 혜택을 좀 누리시라는 취지로 저희가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가점은 거주 1년당 2점, 감점은 1년 배정 사용 시 12점입니다. 가령 10년 동안 서대문구에 거주했다면 10 곱하기 2를 해서 20점이 가점되고 2년을 배정받았다면 2 곱하기 12를 해서 24점이 감점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단 측은 기존 배정자들에 대한 감점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몇 년 사용했든 해당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선 거주 기간에 대한 가점으로만 배정이 된다는 것. 이후 배정 기간만큼 감점이 되고 배정받지 못할 경우 대기 기간 1년당 12점을 가점으로 받게 됩니다. 20년 쓰셨던 거, 10년 쓰셨던 거, 5년 쓰셨던 거 다 그냥 리셋이에요. 그 과거를 소급해서 하지 않아요. 12월 1일자 기준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배정을 못 받으니까 대기를 할 거잖아요. 한 1년쯤 대기하면 저한테 12점 생겨요. 그때 되면 저 40몇 년 살았으니까 또 80몇 점이 생겨요. 구는 내년 7월까지 7개월간 1차 시행 후 1년 단위로 배정자를 지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 측이 가감점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데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지정제에서 구간제로 변경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협 기자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차 문제. 주민들은 이같이 예민한 문제를 공단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충분한 논의 끝에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공단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할 것을 우려해서 공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 쪽에 보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청회라는 것은 애초에 이 제도가 공표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청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한테 어떤 뭐 공청회도 없고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주 불합리한 거죠. 여기에 새로운 가감점제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개선되는 점수 기준은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셔서 전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안 줘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뭘 요청을 해도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또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공단 측이 시범 사업이라며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단에 해당 사업에 대한 그 민원이 들어왔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처로서 공청회를 열 의향이 있을지 묻는 과정에서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단어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전에는 전혀 공식적인 문서에는 시범 사업이라는 점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또 시범 사업이 아닌 전면 시행임을 인정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해보는 건 맞아요. 저희가 뭐 전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고출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 다 반대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주민들은 공단 측이 감점제 도입과 함께 기존 개별 지정제 주차장으로 운영하던 것을 구간제 주차장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구간제 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부정 주차 시 단속이 어렵고 단속 인력도 훨씬 더 보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간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구간에 한 10대가 묶여 있다고 하면 그 차가 다 차 있어요. 전화를 해서 이거를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서대문구가 그거를 바로 처리해줄 현장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두의 주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내 자리가 없으니까. 서울시의 제도하고도 이제 상충되는 거죠.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장비적인 것이 보완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신속하게 단속이 되겠죠. 한편 김규준 의원을 비롯한 서대문 구의원들은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시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도 개선 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을지로와 청계천 인근 광교빌딩에 40층 높이의 건물이 조성됩니다. 또한 도심 정원 형태의 녹지도 함께 조성되면서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열린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중구 삼각동 66의 1번지 일대입니다.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과 청계천 사이로 광교빌딩과 신한은행 관련 건물 등 3개 동이 위치했습니다. 이곳에 40층 규모의 대형 복합 오피스 건물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을지로이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 3, 6, 18지구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은 용적률 1111%를 부여받아 총 40층 규모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지상 5, 6층에는 하늘공원을 조성해 청계천을 즐길 수 있고 40층에는 북악산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5천여 제곱미터의 개방형 녹지가 포함되고 이곳의 역사성을 고려해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전시장과 박물관 등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청계광장과 청계천 등과 인접한 이곳이 도심 속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서울시 심의에서는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습니다. 종로구 종강역과 인사동 거리 사이 종로경찰서가 소재한 노후 건축물로 30층 내외의 건물이 들어서며 전시실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최근 노원구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지식 소화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노원구의회에서도 이에 발맞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노원구는 최근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질식 소화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소화기나 물로 진압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식 소화포입니다. 질식 소화포는 산소를 차단해 화재 진압 시간을 단축하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초기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얼른 급하게 단지별로 질식 소화포를 빨리 하나씩 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구청의 행보에 발맞춰 구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조례안은 질식 소화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간공소에서 설치한 전기 충전소에는 리튬 소화제라도 설치해서 그 소화기로 화재 시에 진압을 해야 된다는 저희가 권고를 했었고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또 그런 시설에 대한 거를 지원도 좀 하고 이런 거를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조례는 노원구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빠르면 9월 안에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 질식 소화포가 지원됩니다. 델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성동구가 일상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원을 관리해줄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80명의 마을정원사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유리병에 식물을 재배하는 테라리움 수업이 한창입니다. 보기엔 순서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받지 않고 동시에 미적인 요소까지 챙겨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번 수업은 성동구가 마을 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일상 정원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스트레스 감소나 힐링의 효과가 크다는 데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성동구 5분 일상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 마을의 주민들 대상으로 정원사로 양성해서 우리 동네 곳곳에 있는 정원을 직접 가꾸고 마을 정원사 양성 교육은 이론 수업과 실습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수목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부터 식재 방법과 관리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식물의 그 생태라든지 형태 이런 것도 하고 정원을 꾸밀 때 뭐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이론적인 수업을 끝나고 나면은 동네에 무슨 정원도 만들어 보고 기존에 뭐 구성되어 있는 정원을 보식을 하면서 또 관리하는 그런까지 다 우리가 할 거야. 성동구는 올해 말까지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을 마친 주민들은 마을 정원사로 관내 정원 관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드닝 센터 건립을 통해 마을 정원사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성복합문화체육센터 앞에 성동 가드닝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정원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앞에 있는 텃밭과 또 센터 옥상에 있는 옥상 정원을 이용해서 실습 과정도 그쪽에서 계속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성동구는 빈집과 자투리 땅 그리고 공기공지 등을 활용해 일상 정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강남구가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비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반드시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10월부터 강남구가 지역 내 모든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인원은 강남구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 명에 달합니다. 10월과 11월 두 달간 사용한 버스비를 12월에 환급해주는 방식. 이후부터는 사후 신청으로 예를 들어 12월부터 내년 2월 이용 금액은 3월 초에 신청하면 환급해줍니다. 지급 상한액은 어르신이 6만 원, 청소년 4만 원, 어린이 2만 원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달 시작되는 신청 절차는 필수입니다.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를 가입하고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진행됩니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스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며 추가로 지역 내 극심한 교통체증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서울시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 등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9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으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초과 여부입니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 설명절에는 12건을 적발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3,6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2차례에 걸쳐 판매합니다. 1차는 시와 자치구가 9월 3일과 4일 양일간 총 2천억 원 규모를 발행합니다. 2차는 9월 10일과 11일입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후 60% 이상 소진한 경우 남은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성북구가 추석맞이 기성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구는 오는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북구청과 성북경찰서 뒤편 일방통행로에서 기성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에 소속한 전문 인력 40여 명이 참여합니다. 점검 내용은 타이어 마모 상태 및 공기압 보충을 포함한 전반적인 차량 상태 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